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5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직장인 이태원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드라마보다 더 황당한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그날 밤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던 그 하룻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것이 거대한 계획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이었다는 것을요. 20대 후반의 제게는 연애나 결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친구가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의 친구를 저에게 소개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거절했지만 친구가 워낙 성화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넷이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분을 편의상 수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진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계속해서 만남을 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수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친구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몇 번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계속 저에게만 관심을 보였고 고백도 여러 번 했습니다.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사이라 너무 냉정하게 대할 수도 없었고 정말 난처한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중 수진이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다는 거였어요. 친구가 작별의 의미로 술자리를 마련했죠. 저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헤어지고 싶었고 친구 얼굴도 봐줘야 한다는 생각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정말 많이 마셨어요. 수진도 이제 멀리 간다고 하니 예전처럼 저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고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고 즐겁게 마셨죠. 저 역시 오랜만에 편한 마음으로 술을 마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수진과 함께 있었어요. 술에 너무 취해서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고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수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그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수진과는 완전히 끝났고 더 이상 연락할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어요. 직장에서 알게 된 미영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정말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이야기도 끝없이 할 수 있었어요. 1년 정도 사귀면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결혼 의지가 확고했고 부모님들께도 인사를 드렸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상견례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좋게 봐주셨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배가 많이 불러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술 취한 밤의 결과라고 하면서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미영이와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당황하셨고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그날 상견례는 엉망으로 끝났고 제 결혼 약속도 물거품이 되었어요. 미영이는 저를 믿어주려고 했지만 부모님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미 다른 여자가 아이를 가진 상황에서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수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랑하지는 않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이미 출산을 몇 달 앞둔 상태였고요. 결국 저는 미영이와의 결혼을 포기하고 수진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원하지 않은 결혼이었기에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신혼부터 우리는 삐걱거렸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부족했고, 대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꾸 미영이 생각이 났고, 수진도 제 마음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처음 딸아이를 봤을 때의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저를 보고 웃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를 서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서윤이가 옹알이를 하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정말 순수했어요. 어느새 그 아이는 제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은 아니었지만 서윤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서윤이가 돌이 지나자 수진이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다는 거였어요. 서윤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겠다고 했죠. 저는 아직 어린아이를 맡기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수진의 의지가 확고해서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때부터 수진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서윤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시간도 자주 놓쳤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퇴근길에 서윤이를 데리러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 그런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의 행동은 더 수상해졌어요.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았고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저는 아직도 수진이 단순히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윤이를 데리러 가는 길에 수진을 봤는데 다른 남자와 아주 친밀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수진을 기다렸어요. 수진이 돌아오자마자 본 것에 대해 따졌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혼해요. 더 이상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요. 바람을 피운 것은 수진인데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수진이었어요. 저는 서윤이 때문에라도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완전한 가정이 필요하다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남자와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저를 더 자극했어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를 화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졌어요. 매일 싸우는 것도 지겨웠고 서윤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모두에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조건을 정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서윤이 문제였습니다. 수진이 몇 년간 서윤이를 키우기로 했어요. 대신 매주 주말마다 제가 서윤이를 데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매달 양육비도 빠짐없이 보내주기로 했고요. 혼자가 된 저는 서윤이만 그리워했어요. 주중에는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주말이 되면 서윤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매주 서윤이를 만나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서윤이와 함께하는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 아빠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수진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바람을 피웠던 그 남자와요. 그리고 서윤이가 새 아빠에게 정을 붙이려면 저와의 만남을 줄여야 한다고 했어요. 매주 만났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서윤이는 제 딸인데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서윤이를 제가 키우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절대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서윤이를 한 달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서윤이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올 수 없었고 일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 상황을 이야기하니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수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모르니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수진이 바람을 피웠다 해도 서윤이만큼은 분명 제 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계속 의심스럽다고 하니 찝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서윤이를 만났을 때 마음을 굳게 먹고 서윤이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았습니다. 서윤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참았어요. 그리고 친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말 불안했어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가 제 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명 제 딸일 거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과지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서윤이는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친자 확률이 0%라고 나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추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서윤이는 수진과 재혼한 그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즉, 수진은 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임신했고 그것을 제게 뒤집어 씌운 거였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수진과 그 남자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작정이었던 거예요.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제게 떠넘기고 나중에 자신들이 결혼하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분했어요. 당장 그들의 집으로 달려가서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였어요.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저는 한동안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었고 특히 여자들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몇 년 동안 그냥 일만 하며 살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정신과 의사인 혜진 선생님이었는데 제 마음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치유해주려고 노력해주셨어요. 처음에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혜진 선생님은 제 아픈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2년여를 사귀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결혼이 될 것 같았어요.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고 결혼식도 예쁘게 치렀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날 밤 호텔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혜진이가 부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지 물어보니까 친오빠의 딸을 키우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친오빠 부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혜진이가 사진 한 장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친오빠 가족의 사진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사진을 받아들었는데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진과 그 남자, 그리고 서윤이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알고 보니 혜진이의 친오빠가 바로 그 남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키우고 싶다고 했던 아이가 바로 예전에 제 딸이라고 생각했던 서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로 호텔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혜진이가 뭐라고 하는지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하게 되었어요. 혜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를 보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날 것 같았거든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예요. 아픔이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제 인생을 망쳐버린 수진과 그 남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복수할 수도 따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속이 시원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제 대신 심판을 내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요. 지금도 가끔 서윤이 생각이 나요. 비록 제 친딸은 아니었지만 몇 년 동안 정말 제 딸처럼 사랑했거든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된 게 안타까워요. 혜진이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혜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과거를 극복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그리고 안도감까지. 이 모든 감정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진과 그 남자는 이미 죽었고 서윤이도 이제 다른 가정에서 자라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사실 혜진이와 헤어진 후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혜진이가 서윤이를 키우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좀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서윤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던 터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서윤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평생 못 볼 수도 있겠죠. 요즘은 상담을 받고 있어요. 혜진이는 아니고 다른 선생님인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아직도 때때로 힘든 날이 있어요. 특히 서윤이 생일이나 어린이날 같은 날에는 더 그래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궁금해요. 하지만 알 방법이 없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분명히 언젠가는 이 모든 상처가 아물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참고 견뎌야겠죠.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정말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조금만 더 힘내보려고 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